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 하나. 괜히 그 사람한테 돈을 썼다. 정도 줬고 돈도 줬는데 남은 건 상처뿐이다.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아까웠다는 거예요. 밥 한 끼, 선물 하나, 작은 도움까지 전부 진심으로 했던 일인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배신, 그리고 뒤늦은 후회였죠. 사람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 앞에서 진짜 사람이 보인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절대로 친구로 지내선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마음을 쏟고 돈을 썼던 관계에서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70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인생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 5가지와 진짜 좋은 친구를 구별하는 법, 그리고 내가 스스로 좋은 인연이 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받가만 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받기만 하려는 사람. 정은 내가 먼저 주고 도움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없어요. 고마움도 배려도 때로는 인사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내가 좀 더 여유 있으니까 하며 이해해보려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관계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이 됩니다. 내 마음만, 내 시간만, 내 에너지만 소진되는 거죠. 친구란 주는 기쁨과 받는 따뜻함이 오고 가는 사이여야 합니다. 늘 받기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 자신을 돌보는 일조차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노년의 시간은요, 더 소중하고 더 귀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 그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매번 제가 먼저 연락하고 밥도 사주고 작은 선물도 챙겨주곤 했죠. 처음엔 그 친구가 바쁜가 보다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 생일도 아플 때도 언제나 제가 먼저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우정이 아니라 습관이구나. 그 순간 마음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제 삶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내 노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작은 손길 속에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게 바로 사람의 온기라는 거죠. 그런데 정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웃어도 웃음이 돌아오지 않고 속마음을 꺼내도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건 침묵뿐입니다. 정이 없다는 건 단순히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기쁨에도 슬픔에도 무심한 마음이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고요한 외로움만을 남깁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건 화려한 대화도 대단한 도움도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하나, 그 사람만 있어도 세상이 덜 외롭잖아요. 정이 없는 사람보다는 정이 느껴지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 그게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10년 전 제 친구 중 한 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내 마음에 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만 만나려고 해. 처음엔 너무 냉정한 말처럼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정이 느껴지는 사람과의 커피 한 잔이 정 없는 사람과의 호화로운 식사보다 훨씬 값진 거죠.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말보다 무게가 있는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살면서 몇 안 되는 진짜 인연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내가 털어놓은 마음을 이야깃거리 삼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사람,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던데, 이런 말과 함께 나의 이야기가, 나의 상처가 타인의 입에 오르내릴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마음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관계는 언제든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친구는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 내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입니다.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결국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에게 제 건강 문제를 털어놓았는데 얼마 후 동네 모임에서 다른 분들이 제 병에 대해 수군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느낀 배신감이란 그 후로 그 이웃과는 인사만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반면에 30년 지기 친구는 제가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진짜 친구죠. 말하지 않아도 지켜주는 마음,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평생의 인연입니다. 네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도움받았으면 고맙다고 말할 줄 알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할 줄 아는 것,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힘들 때 조용히 옆을 지켜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받을 땐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줄 땐 늘 뭔가 계산을 합니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고, 관계 속에 책임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죠.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그게 반복되면 결국 마음이 식고 관계는 신뢰가 빠진 빈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복잡한 말보다 기본이 된 사람을 원합니다. 도리를 아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느껴지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 도리를 지킨다는 건 결국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 어디서든 환영받는다. 그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나이 들수록 더 실감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 보세요. 큰 도움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작은 실수에도 사과할 줄 모르고 자기 문제는 크게, 남의 어려움은 작게 보는 사람들. 처음엔 괜찮다고 넘기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는 부담으로 변합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화려한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 편한 관계입니다. 도리를 아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저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 사람을 찾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때로는 슬픔도, 실패도, 아픔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항상 불평하고 늘 비관적이며 작은 행복조차 깎아내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과 오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에너지에 물들게 됩니다. 밝은 마음으로 시작한 하루가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온통 어두워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노년의 시간은 특히 더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을 어떤 에너지로 채울지,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희망과 감사함을 나누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을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만 얘기했죠. 처음엔 위로해주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반면 비슷한 나이의 다른 친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웃을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큰 병을 앓으면서도 그래도 좋은 의사를 만나서 다행이야 하며 웃더라고요. 두 사람 중 누구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을까요? 예전엔 저도 사람을 쉽게 믿고 누구와도 잘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어떤 관계든 깨지지 않게 붙잡으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사람이 내 곁에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약한 부분을 이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문득 왜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람을 붙잡고 있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나를 먼저 돌보는 삶을 시작했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과 조금씩 더 가까워졌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진짜 나를 이해해 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사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그리고 제 노년의 시간까지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인지,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피곤해진다면 그건 분명 건강한 관계가 아닐 겁니다.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그게 이기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현명한 결정입니다. 나를 먼저 아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아낄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야. 이미 주변의 사람은 다 정해졌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늘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공원에서 마주친 이웃, 취미 모임에서 우연히 옆에 앉은 사람, 작은 인사로 시작된 대화 속에서도 따뜻한 친구가 생겨날 수 있거든요. 좋은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용기와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이에요. 서로 안부를 묻고 차 한 잔 건네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 순간들이 조금씩 마음을 이어줍니다. 새로운 인연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여는 그 순간 곁에 다가오는 존재죠. 지난해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시작한 독서 모임에 용기 내서 참여했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그 모임에서 만난 세 분과 이제는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책보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됐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새 친구 사귀기 힘들다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깊고 진솔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의 사회적 지위나 겉모습보다 진짜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지혜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좋은 친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을 오래 겪어봐야 안다고들 하죠. 그만큼 친구를 알아보는 기준도 겉모습보단 행동과 마음 속에 있는 진심에서 나옵니다. 좋은 친구,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말을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든 나눌 수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도 두려운 미래도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둘째,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조용히 옆을 지켜주는 사람. 잘 나갈 때만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공했을 때 축하해 주는 사람과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 후자가 바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셋째,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 내 마음을 함부로 꺼내지 않고 내가 믿고 맡긴 이야기를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자체로 복이지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들이 지켜지고 소소한 비밀들이 지켜질 때 그렇게 조금씩 쌓아 올린 믿음이 바로 우정의 기둥이 됩니다. 넷째, 내가 잘못했을 때 조용히 말해주는 사람. 비난이 아니라 걱정과 진심으로 알려주는 충고. 그건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래, 내 맘대로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진심을 전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내 삶을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다섯째, 계산 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 무엇을 주고받느냐보다 그저 함께 있는 게 편안한 관계. 그게 바로 인생의 보물입니다. 모든 만남을 이익과 손해로 따지는 세상에서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관계.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건 정말 큰 행운입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삶 속에 있는 귀한 인연입니다. 그런 친구를 찾았다면 꼭 붙들고 소중히 여기세요. 제 친구 중 한 분은 4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인데요. 작년에 제가 갑자기 입원했을 때 300km나 떨어진 곳에서 달려와 이틀 동안 병실에 함께 머물러 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진짜 느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제가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며 솔직한 조언을 해줬어요. 그게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었지만 친구는 제 미래를 위해 불편한 진실을 말해줬던 거죠. 그 순간 불편했지만 결국 그 조언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아닐까요?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요.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필요할 땐 가만히 옆을 지켜주고 가끔은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것. 그렇게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친구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게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에게 기대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먼저 웃고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이 진짜 따뜻한 인연을 만들 수 있어요. 나도 좋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면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만 내 곁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닮은 사람과 함께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오랜 친구들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하는데요. 처음엔 바쁜데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하지?
할까봐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우리 모두의 소소한 행복이 됐습니다. 내가 전화해 줄 거라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이 되고 있다는 느낌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하죠. 그땐 참 좋았지.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는 또 그때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어요. 지나간 시간은 늘 아름답게 포장되기 마련이지만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고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었고 좋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그건 이미 작은 기적입니다. 과거를 붙잡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의 행복을 놓쳐선 안 됩니다. 노년의 시간은 결코 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깊이와 지혜가 담긴 진짜 황금기입니다. 조금 천천히 걷고 조금 더 자주 웃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할 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젊었을 때가 그리워. 그때가 좋았어.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젊었을 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직장 문제, 대출금까지. 그때는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사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매 나이가 아름답습니다. 20대엔 20대의 빛남이 있고 60대엔 60대만의 깊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지혜와 경험, 그 모든 것이 가장 빛나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좋아하는 책을 천천히 읽는 시간, 오랜 친구와 나누는 깊은 대화. 이런 소소한 행복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채워가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시작이야.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쉽나. 하지만 인생에서 늦은 시작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누구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볼 수도 있고 오래 끊겼던 연락을 다시 이어볼 수도 있죠. 때론 예기치 않게 인생을 바꿔줄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괜히 어색할까봐, 혹시 상처받을까봐 그런 생각에 움츠러들다 보면 기회는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 가벼운 관심 하나에서 진심 어린 관계가 피어나기도 하니까요. 노년의 시간은 무언가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인연도 시작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67세에 처음 수영을 배운 제 어머니가 계세요. 이 나이에 뭘 하셨지만 도전해 보셨죠.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수영장에 가시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머니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제 이웃 할아버지는 70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셨어요. 처음엔 전화만 겨우 받으셨는데 지금은 동영상도 보시고 메시지도 보내시죠. 손주들이 보내는 사진을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하고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였을까? 친구란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기대기만 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어깨가 되어주는 관계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먼저 내미는 손,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작은 배려, 그런 순간들이 바로 좋은 친구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사람이 되면 그 빛은 언젠가 내게도 돌아옵니다. 노년의 시간은 받기만 하기엔 너무 따뜻하고 주기만 하기엔 또 너무 귀한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 자신에게 조용히 다짐해 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지. 그 마음 하나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다. 그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진짜 소중한 건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란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멀리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 그리고 좋은 친구를 알아보는 방법.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결국 관계의 총합이라고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건강까지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를 소중히 여기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게 바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다 보면 어느새 좋은 인연들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